안녕하세요. 소울닥터 오명지입니다. 작년 겨울옷을 꺼내서 한번 보니까 옷 안에서 마스크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3년을 보냈고 처음 마스크 없이 보내는 첫 겨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원을 이쪽으로 옮기고 첫 해부터 코로나가 터져서 3년간 굉장히 답답한 생활을 했고 최근은 조금 안정화가 돼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나 진심으로 궁금하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도 되지만, 그래도 저희 병원의 철학을 알려면 저의 철학이나 생각, 그리고 왜 이렇게 발전해왔고 진행이 되어 왔나 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오늘 이 같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소 지루하더라도 잘 들어보시고 재밌게 한번 책을 읽듯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광주입니다. 사람들이 경기도 광주냐고 가끔 물어보는데 전라도 광주고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작은 시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처음 생활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 사람들이 항상 저를 기억할 땐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들 해요. 굉장히 좀 활동적이었고 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의 베이스는 뭘까라는 거를 봤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식성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광주가 굉장히 미학이나 어떤 그 예쁜 거에 대한 생각들이 좀 독특한 것 같고 굉장히 깐깐한 경향들이 좀 있는데, 저도 역시 비슷하게 자라서 그런 성향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이렇게 잘하지는 못했고요. 의사를 되겠다는 생각은 대학교 갈 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군인이었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육사 시험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웃기지만 형발 때문에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 가지고 시험도 못 보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저희 때는 이제 후기대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쓰게 된 게 이제 후기대 의과대학이었고, 그게 순창의과대학이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서 또 나름 재밌게 운동서클 장도 하고 또 학생회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의사고시를 보고 인턴 레지던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내과 전공을 했습니다. 내과 전공을 한 것도 조금 웃기게 했죠. 의사고시는 보통 한 80에서 90%가 합격을 하는데 특이하게 50%대의 합격률을 보였던 유일한 한 해에 제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굉장히 모자란 한 해가 된 거죠. 사실은 인턴이 됐을 때 인턴 수가 모자라서 굉장히 고생도 했지만 내가 원하는 과를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활달하니까 외과 쪽을 하겠거니 외과 쪽을 고민을 하는데,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아버님이 저희 병원 내과를 창립했던 초기 멤버시고 저를 굉장히 아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전화가 오셔갖고 고민을 한다고 들었는데 내과 어떠니? 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내과를 하게 됐습니다. 내과라는 거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데이터라든지 분석을 하고 약을 쓰고 주사를 쓰고 해가지고 살려내는 과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1분 1초를 다 다투는 과입니다. 저는 소화기 내과, 내시경을 하거나 초음파를 하거나 내과도 이렇게 분야가 나뉘는데 거기를 전공을 해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돼서 이제 공중보건의를 가게 됩니다. 평발이니까 군대는 못 가는 거니까 천안시 보건소를 가게 되죠. 엄청나게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하루에 진짜로 환자를 300명씩 봤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봤지만 내가 출근해서 만날 사람들 생각하면 되게 기뻤거든요.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잡다한 데 관심이 좀 많고 사람을 통체적으로 보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그 짧은 순간에 파악하게 트레이닝을 배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되게 많고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한테는 전 내과의 피가 항상 흐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전반적으로 보고 케어하는 건 내과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과 4년 차가 되면 리뷰를 합니다. 아티클 리뷰 같은 걸 하는데 제가
그때 살이 되게 많이 쪘었거든요. 우연히 제가 내분비내과를 도는데 그때 이제 발표했던 논문이 프로작이라는 약이 살을 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살을 빼는 약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고,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라든지 비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공부를 해봐야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했어요. 이제 비만이라든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그때 안티에이징이란 책이라는 거나 분야가 처음 나와서 그때만 해도 학회라는 게 없었어요. 막 인터넷으로 찾아봐가지고 비만을 한다든지 안티에이징을 한다는 병원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전화를 걸어서 공보인데 제가 되게 관심이 가고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방문을 할 수 있는 날이 되면 가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특이하게 한 병도 노란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요즘 많이 나오신 여에스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고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공보위를 넣고 1시간 반을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들어주시네요. 그랬더니 농담 삼아서 내가 귀가 나빠서요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주변에 모였던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월화수목금 토일하고 토요일 날 밤에 4시쯤 모여서 밤 12시까지 같이 공부하고 그걸 매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클리닉에서 비만에 연관된 의사를 뽑는다는 게 떴어요. 이제 비만 클리닉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비만 주사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비만 주사를 엄청나게 놨죠. 그때만 해도 비만 클리닉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사를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만 주사라는 건 약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주사 힘으로 눌러 짜야 되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되니까 주사의 감을 익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방층, 근육층 이렇게 뚫을 때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저는 하도 많이 찔러봤더니 바늘 끝에서 그 감이 와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놓다가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주사를 정말 못 놨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놓기를 지금도 주사를 이렇게 놓는데, 그랬더니 오른쪽 여기 부분이 너무 두꺼워져갖고 지금도 오른쪽 왼쪽이 사이즈 차가 좀 있어요. 이제 비만이나 안티에이징을 그렇게 하다가 학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뿌띠라는 게 처음 나왔죠. 그래서 이지암 성형외과의 어느 굉장히 유명한 원장님이 강의를 한 데서 보게 되죠. 와, 저런 게 있구나 라는 걸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톡스를 하게 되고 필러를 하게 돼요. 그때도 이제 보톡스를 처음 놔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지암 피부과에 있던 동기한테 전화해서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원래는 그 다른 병원에서 모르는 의사가 오면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대표 원장님이 요즘 방송 많이 나오는 역시 함익병 원장님이셨어요. 어떻게 저를 그냥 좋게 봤는지 그냥 그래 보세요 해가지고 저는 며칠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톡스를 배웠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고익수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역시 성형외과 보톡스 선생님이 아카데미라는 걸 한다 그래서 아카데미 1기로 제가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보톡스라는 걸 배우고 필러라는 걸 배워서 이제 환자들한테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도 제가 하도 바늘을 많이 찔러봤더니 바늘 감각이 되게 좋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뿌띠라는 걸 시술을 시작하게 돼서 우연치 않게 개업을 하게 돼요. 개업 초창기에 아는 게 없으니까 앉아있으면 환자가 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물론 별로 안 오죠. 지금 생각하면 망할 뻔했는데 그때 제가 방송을 이제 처음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보톡스 필러 이렇게 놓고 하니까 엠넷 쪽에서 이제 방송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코필러 시술하는 거를 우리나라 아마 방송사상 처음으로 시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필러 시술하는 거를 방송에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코필러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를 때고 환자들이 줄을 서서 필러를 맞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또 뿌띠를 또 한창 재밌게 했습니다. 저는 영감을 항상 중시 여겨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많은 강의를 듣고 지금도 학회 가면 강의 열심히 들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 우연히 지나가면서 던진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울림을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쳐줬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최범석 씨나 고태용 씨 같은 디자이너 분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범석 씨가 뉴욕을 갔다 오면 물어봐요. 그래, 올해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하면 이제 최범석 씨가 표현을 해줘요.
올해는 허리 라인이라든지 어깨 라인이 강조가 되고 어떤 느낌인 것 같고, 그러면 그걸 듣고 고민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잡지를 보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계속 서칭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만들어요. 아, 내년에는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거를 유행을 시켜야겠다. 나름대로 제 컬렉션을 만들고 그거를 겨울쯤 의사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한 10년쯤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트렌드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인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가 유행인 것 같아? 올해는 익숙한 새로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익숙한 새로움이 뭐니? 복고주의 성향의 옷이 다시 트렌드로 유행을 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포인트가 한 개, 두 개가 들어간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를 익숙해 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게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제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안티에이징이 제일 쉬운 건 사실 5살 어리게는 되게 쉬워요. 사람을 5살 어리게 만드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5살 어리게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10년을 끌어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노하우고, 그때 그 사람이 가졌을 컴플렉스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때 다 좋았는데 코가 좀 짧았어 라든지 그때 턱선이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를 구현을 해주는, 그거를 저는 이제 익숙한 새로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혀 다른 내 얼굴이 아니고 나의 리즈 시절에서 좀 더 리즈로 갈 수 있었던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병원에서 특히 이제 고민하는, 그리고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익숙한 새로움의 포인트가 되고, 그걸 이제 최범석 씨가 만들어 주셨던 거죠. 저는 내년에 뭐를 할 거냐면 일반화와 세계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익숙치 않는데 다른 나라 분들은 외국 가서 시술하는 게 그렇게 좀 독특한 게 아닌가 봐요. 오늘 왔던 환자도 미국에서 가슴 수술하고 일본에서 써마지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이제 저한테는 얼굴실이나 이런 걸 하고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글로벌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글로벌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는 일반화인 거죠. 제가 한 100명쯤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잖아요. 저를 일반화할 의사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맞는 병원의 규모를 가지고 갈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한테 제 생각을 전할 수는 없고 제 시술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남기고 일반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노력은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협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요. 저희 병원은 리조트랑 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아난티 리조트하고 저희 병원 협업을 해서 병원을 휴양의학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엔터 쪽도 하고 있고 큰 대학병원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 뭐 패션 쪽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고 식당 쪽도 어느 순간 하지 않을까요? 그런 협업을 통해서 뭔가 나의 가진 철학이나 이런 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비즈니스적으로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요즘 열심히 연말 모임 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긍정적인 사람이 되다가 제 신념이에요. 그거를 해나가는 방식은 죽기 전날까지 싸우자죠. 저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기 싫어하고 투쟁하고 뭔가를 해봐야 되고 도전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병원이 내년에 제너럴 일반화와 세계화가 되고 나면 다른 걸 또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3년 후에 또 찍으면 뭔가를 또 궁리하고 뭔가를 하고 그 안에 무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다가 다시 해볼래요 라고 일어나 있을 거예요.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은 그냥 그런 느낌을 즐기시고 세상하고 재밌게 지내시고 싸워야 될 건 열심히 맞서 싸우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했는데 물론 편집이 많이 되겠지만 저도 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중간중간 몇 번 울컥해가지고요. 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아무튼 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30년이 되고 300년이 되는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들어줘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만날 때는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